단독 선라이즈 FNT 미심쩍은 6년 행적. 죽지 않는 관피아 제19 봐주기. 양동주 기자 주겟 125시사 시어 KR 등록 2016년 12월 20일 9시 42분 32초 일요시사 취재한 팀 양동주 기자. 해외 자본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지정된 경제자유 구역은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 개념이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부터 규제 완화까지 파격적인 혜택이 뒤따른다. 하지만 평택항을 거점으로 삼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주 선라이즈 FNT 이하 선라이즈는 고관세 농산물을 수입해 가공하는 회사. 다. 선라이즈는 여타 농산물 가공업체와 차별화된 입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황해경제자 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라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터전을 잡았다는 단순 한 사실만으로도 선라이즈는 이득을 얻고 있다. 수입한 농산물 원재료를 인근 가공설비로 고바로 보낼 수 있게 돼 유통비 절감 효과를 불러왔고 줄어든 유통비는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경쟁사 밟고 나 홀로 쑥쑥. 선라이즈 홀로 누리는 입지 혜택의 볼멘 소리가 곳곳서 나왔지만 지금껏 선라이즈는 황해자유경 제구역에 들어선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로 등록돼 있다. 2012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농산물 가공 제조업종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 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법 개정이 이뤄진 탓이다.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농산물 가공업체를 자유경제구역에 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 다. 이렇게 되자 몇몇 업계 종사자는 선라이즈가 특혜를 누린다고 주장한다. 자유경제구역에는 애초부터 농산물 가공설비가 들어설 수 없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제법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신들은 무슨 이유로 항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공공장을 짓고 유통비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선라이즈가 지금의 자리에 농산물 가공 설비를 갖추자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경기도 해양 항만 정책과의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가공설비 인허가를 내달라. 고 요구하자 법 개정을 거치며 더 이상의 업체 진입을 막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반면 경기도 측은 원래 이 구역에 농산물 가공업체가 들어서는 건 허가되는 일이었다고 거듭하고 있다. 즉 허용된 곳에 선라이즈만이 설비를 들였고 이후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가공업체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해당 업무를 하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 차원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점 커지는 밀수 논란, 입지를 둘러싼 구설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술 더 떠 몇몇 사람들은 선라이즈가 조직적인 밀수를 벌인다는 충격적인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만 가공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수입해오는 농산물은 고관세 정책서 한 발 비껴간다. 콩나물콩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콩을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의 관세만 반영된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선라이즈가 국내에 수입한 농산물은 녹두, 콩나물콩, 다, 대기,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이다. 이들 모두 세율이 높은 고관세 품목이다. 건조 녹두의 관세율은 607.5%에 달한다. 물론 가공 목적이라면 관세는 현격히 낮아진다. 조직적인 밀수 가능성 제기.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 있나? 문제는 밀수 가능성이다. 가공용 수입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하면서 당국의 적발을 비껴갈 수 있다면 엄청난 폭리가 가능해진다. 한 수입 농산물 유통업자는 이미 평택항에선 선라이즈가 밀수를 저지른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라며 당장 공장만 가도 알 수 있다.
현재 갖춘 설비만으로는 단위 수입 물량을 온전히 소화해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춧가루 관세 270%를 24톤 컨테이너에 가득 실어서 밀수한다고 가정하면 1톤당 1,000만원가량의 차액이 생긴다. 선라이즈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입한 고춧가루는 약 1만 4,609톤. 만약 수입한 고춧가루를 선라이즈가 온전히 밀수에 이용했다면 무려 1,46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고춧가루는 그나마 관세가 낮은 축에 속한다.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차익이 클 수밖에 없다. 선라이즈 측은 이 같은 세간의 인식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적법한 통관을 거쳐 수입 농산물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가공해왔는데 음해 세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펼친다는 주장이다. 엄청난 금액을 착복했다면 공장이 가동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외부의 시각과 달리 설비를 운영하는 것조차 빠듯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선라이즈 관계자는 행여 밀수를 했다면 엄청난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우리 회사는 경기 불황의 여파를 체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외부인들의 논조에는 지극히 불온한 발상이 담겨 있다고 성토했다. 곳곳에 퍼진 불법 흔적들. 그러나 지난해 생강국은 종자 유통 과정을 돌이켜보면 선라이즈의 해명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엿보인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강 종자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국내산보다 발화율이 뛰어나고 질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생강 종자철인 매년 3에서 4월에는 중국산 생강이 200컨테이너 4,800톤 이상 수입된다. 선라이즈 역시 생강을 대단위로 수입하던 업체다. 특히 지난해에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생강국을 늘 국내에 다량 들여왔다. 공교롭게도 선라이즈는 이 시기에 수입한 상당 수 생강 물량을 충남, 경북에 위치한 다수의 지역 농협에 종자용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농산물 가공업체가 수입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기시되는 행위다. 다만 충남, 경북의 지역 농협과 직접 거래한 곳이 선라이즈의 자회사인 천하무역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회사의 이름으로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선라이즈가 수입한 농산물의 상당량을 천하무역이 유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쉽사리 떨치긴 힘들다. 이 경우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수입한 생강이 원재료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77.3%의 관세가 아닌 가공용 8% 관세가 매겨진 생강이라면 이는 보통 사안이 아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천하무역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천하무역 대표는 정식 허가를 받고 종자용으로 들여온 상품이라며 천하무역은 선라이즈의 자회사지만 그렇다고 밀수로 무작정 규정 짓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선라이즈가 유독 구설에 휘말리는 이유는 뭘까? 농산물 수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관공서와 선라이즈의 연계 가능성 때문이다. 선라이즈의 태생 과정을 되짚어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관 공무원 출신 모여 퇴직 후 새살림. 심증 가득한 특혜 의혹과 수많은 구설. 선라이즈는 세관에 몸담았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주축이 돼 만들어진 회사다. 대표인 유모 씨를 비롯해 핵심 창립 멤버로 꼽히는 8명 가운데 5명이 세관 공무원 출신이다. 얼마 전 회사에 합류했던 조모 씨 역시 평택세관서 실세로 손꼽히던 인물이다. 평택세관, 식물검역소 등 통관 관련 업무차들이 선라이즈 품목을 검사할 때 유독 통과 빈도가 높다는 공공연한 소문도 떠돈다. 고관세 품목 수입 시 세관, 식물검역소의 감시 아래 유통 경로와 자재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선라이즈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지적이다. 한 농산물 수입업자는 선라이즈는 관련 관공서에 도움 없이 끌어왔다고 말하겠지만 업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다들 퇴직 후 같은 곳에 모여 사업을 차렸겠나고 반문했다.
물론 선라이즈와 관련 관공서의 연결고리가 표면상으로 명확히 드러난 건 없다. 세관 전체의 문, 제로 확대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평택세관 역시 선라이즈와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더러 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평택세관서 불거진 공무원의 금품 수수 사건은 선라이즈와 몇몇 공무원들의 유착과 능성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지난 13일 평택 직할세관 직원이 보세창고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 직할세관 직원 박모 씨 6급은 2013부터 2014년까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관련 보세창고와 관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평택세관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박 씨를 직위해제했다. 소문으로 떠도는 유착관계. 놀랍게도 박 씨는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게 돼 힘들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후 자신의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구나 박 씨는 그동안 선라이즈와의 유착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물이다. 한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선라이즈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본 부하중앙지검 외사부 역시 선라이즈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